네, 2021년 9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씨가 관련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화천대유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남 판교의 대장지구에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인데, 여기에 이 사업권을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데가 받아냈습니다. 급조된 조직이었죠. 성남의 뜰에는 전부 다 5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성남의 뜰이 이 공사를 받은 거는 성남 기관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인 2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21억 5천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제 특이한 회사 하나 하고, 이 언론사 대표를 지낸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직은 확인이 다 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민간 투자자들이 SK증권을 통해서 한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통해서 들어온 2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주를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화천대유하고 SK증권을 통해서 투자한 민간인들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보통주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자기들이 나누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우선주에 대해서는 매년 25 내지 30%의 투자 수익만 배당해주고, 보통주에는 매년 2만에서 4만 %의 배당을 보장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SK증권을 통한 민간인들하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는 토탈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4천억 원을 배당받게 됐습니다. 몇 배죠? 금방 계산이 안 되네요. 3억 5천만 원. 4억 투자했는데 4천억 벌었으니까 4천배가 넘는, 1000배인가요? 1000배? 몇 년 사이 1000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공투자를 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가져가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돈을 좀 벌어야만 그게 이제 공공이 벌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쪽은 20 내지 20원 내지 30%밖에 못 벌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 택지개발 잘한 건가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자기의 업적으로 크게 자랑을 했다가 그게 과장이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결국은 이게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무죄 취지의 환송 파기심을 받아갖고 수원고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무죄 판결을 할 때 대법원에서 이 지사 측 손을 들어줬던 한 대법원 판사가 이 사건이 화천대유가 있다는 걸 다 재판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차장이죠. 어떤 돈을 받았는지는 밝히지도 않고 재판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서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 대법관이 고문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권 대법관이 못 밝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아직 뭐가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이 사건 자체가. 그리고 권순일 재판관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심을 할 때는 2심 재판 자료에서 화천대유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화천대유하고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글쎄 대법관이 재판 자료를 안 보고 이렇게 판결을 했을까요? 이상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 측에서는 조선일보가 이재명 씨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했다. 오보죠. 오보를 내고 얼른 사과를 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전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저도 보도를 하다 보면 틀린 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살해됐을 때 사과 통지문 쓰면서 사진 하나 잘못 써갖고 그 정정보도 빨리 해줘야죠. 그래야 그 다음 후속 보도를 이어가니까. 그랬더니 그거 굉장히 다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오던데.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가 틀린 걸 가지고 이제 오보다 엉터리 보도다 하면서 이제 조선일보를 밀어붙이는데 뭐 기자들이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탐사보도는 다 누가 발표한 게 아니라 숨겨놓은 걸 뒤져 가는 거기 때문에 더듬더듬 가다 보면 잘못 짚습니다. 근데 이런 게 들어가니까 언론을 비난하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수사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수사.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씨 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있자마자 공수처 대검이 들어가서 우르르 덤벼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선거법 위반 문제에 있어서 과장했다 안 했다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왔지만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재명 씨 사건은 보게 되면 엎치락뒤치락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김부선 씨 사건도 그렇고 친형 사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보기 나름인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빠져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덕택은 왜 그럴까요? 뭐 지난번 물회벌런 사건도 그렇고 전부 다 아슬아슬합니다. 법적 다툼 끝에서 이게 빠져나온 거고 과거 이 양반이 뭐 음주운전 뭐 검사 사칭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빠져나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씨가 민변하고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 과연 민주적이냐? 글쎄, 그건 좀 의문점이 많이 났거든요. 이재명 씨 사건을 우리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사건이 아니죠. 화천대유 사건이죠. 이렇게 어떻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한번 조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도 가져갔지만 SK증권을 통해서 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몇천 배의 이익을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작 공공투자, 공정개발이라고 하면서 성남개발공사가 가져간 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수익률이. 근데 민간에서 많이 가져갔고 화천대유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캐면은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에 허상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쩌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현대중공업을 흔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10억 원을 받았고 펜션을 하나 구입해서 자기도 쓰고 모두 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죠. 이재명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저렇게 무슨 보도만 나오면 파르르 떨고 하는지 그리고 모든 게 왜 극단으로 갔다가 이게 빠져나오는지 국가 운영을 저런 분들한테 맡기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 의견입니다.